이어서 3과. 3과에서 배울 내용은 바로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의 발음 먼저 따라 읽어보시죠. 是, 是 건설음으로 발음해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是는 무엇무엇이다 또는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어 다음에 오는 서술어는 다양한 품사들이 올 수 있죠. 동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동사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我跑我跑我跑 我는 나, 跑는 뛰다입니다. 이 跑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성인데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어때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단어와 이 단어로 나뉜다는 것이죠. 두 단어의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족자 따라 읽어보시죠. 주, 주. 그리고 쌓을 포자, 빠오, 빠오. 이 쌓을 포자는 우리 포장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죠.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따라서 중국인들은 포장하다, 싸가다. 요새 많이들 쓰는 테이크아웃을 중국어로는 빠오라고 표현합니다. 싼다, 포장한다,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 단어 간의 발음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 글자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은 한자의 제자 원리, 형성 원리 중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형성 문자 아니면 회의 문자라고 했었죠. 이제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跑, 주, 包, 跑, 주, 包. 어때요? 세 단어에는 발음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치채셨어요? 跑, 包. 두 단어는 사실상 같은 발음이 되는 거죠. 왜요? 跑, 피읍, 包, 쌍비읍은 모두 동일 자음군에 속하기 때문이죠. 비읍, 쌍비읍, 피읍은 동일 자음군입니다. 따라서 아하, 쌓을 포자의 빠오에서 발음이 왔으니 의미는 그럼 어디에 있겠구나? 주, 바로 발족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발과 관련된 이미지, 특징을 찾아내셔야겠죠. 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특징은 역시 많습니다. 걷다, 뛰다, 차다, 끌다 등등이 있겠죠. 바로 그 중에
하나 의미인 뛰다. 그것이 바로 파오의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我跑 나는 뛴다, 나는 뜁니다, 내가 뛴다, 내가 뜁니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 이 문장은 각각의 단어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술어로서 동사를 받는 경우는 그냥 동사 자체를 써줌으로써 서술어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형용사를 서술어로 받는 경우 따라 읽어봅니다. 他漂亮她漂亮她漂亮 타는 그녀, 그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계집여변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3인칭 중에 그녀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단어 피아오량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발음을 살펴보자면 이 글자는 교재대로라면 피아오량, 피아오량, 사성, 경성이 되지요. 그런데 이 글자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따라 읽어보시죠. 피아오, 피아오. 이 글자는 원래 일성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다시피 삼수변과 그리고 표, 티켓을 나타내는 표자로 나눌 수가 있지요.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먼저 물 숫자 水, 水 그리고 표, 티켓을 나타내는 표자 票, 票 이제 이 글자는 이처럼 물수와 표자로 나눌 수 있으니 당연히 형성 문자 아니면 회의 문자가 되겠죠? 그런데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飘水票 어때요? 아하, 이 글자는 표자 피아오에서 발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으니 당연히 그렇다면 의미는 水 삼수변에서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이제 습관되셨죠? 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특징을 생각해 내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물이라는 이 명사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먹다, 마시다, 또 씻다, 흐르다, 깨끗하다 등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따라서 이 글자는 씻다, 깨끗이 하다, 깨끗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글자를 쓰죠. 여러분들 세탁할 때 옷을 더 깨끗하게 하얗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뭐예요? 표백제잖아요. 바로 표백이 하얗게 씻다, 하얗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밝다, 깨끗하다는 것이지요. 다음 따라 읽어봅니다. 亮, 亮. 이 글자는 밝을 량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피아와 亮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통하는 글자로 이루어진 거죠. 이처럼 중국어는 단어를 조합할 때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두 글자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단어를 합성해야 할 때 가급적이면 같거나 비슷한 단어를 찾아서 조합해 주는 경우가 많겠죠. 바로 이 단어도 대표적으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죠. 피아오 깨끗하고 예뻐요. 깨끗해요. 밝아요. 亮 역시 밝다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보았을 때 아이쿠 눈부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밝은 거죠. 깨끗한 거죠. 이미지가 아주 맑은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참 예쁘군요. 와우, 你漂亮. 你漂亮. 그러면 와우, 당신은 예뻐요. 그럼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칭찬하는 건가? 욕하는 건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점차적으로 부드럽게 발음이 변해서 피아오량, 즉 피아오 일성이 피아오로 사성이 됐고 리앙은 사성에서 경성 처리가 되어 량이 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의미는 피아오량, 피아오량이라고 뒷부분을 경성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따라서 타피아오량, 타피아오량 하면은 그녀는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니 이처럼 형용사를 서술어로 받을 때도 역시 형용사 단어만 놔주면 그 자체로 서술어가 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동사나 형용사를 서술어로 받을 땐 그냥 그 뜻에 맞는 단어를 놔주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명사인 경우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교재를 보시죠. 나는 학생이다. 따라 읽어보시죠. 我学生我学生 타이완에서는 원래의 성조를 모두 살려줘서 学生 학생을 学生이라고 발음합니다. 하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좀 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 단어를 경성 처리해 주는 경향이 많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学生, 学生. 어느 쪽으로 발음해도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습관의 문제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중국 대륙식 언어를 배우고 있으므로 발음을 경성 처리하는 것으로 연습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学生, 学生. 따라서 나는 학생이다를 我学生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명사를 서술어를 받을 때 그냥 명사만 놓아준다면 我学生, 我学生이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면 나 학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나는 학생이다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나 학생 이거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아닌 동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도 명확하게 이 단어는 서술어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명사를 서술어로 받을 땐 명사 앞에 이다, 입니다라는 의미를 놔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입니다. 我是学生, 我是学生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명사를 서술어로 받을 땐 반드시 서술어가 되는 명사 앞에 시를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시는 맞다, 맞습니다 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네, 당신은 학생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쓰죠. 따라서 중국어에서도 시만 단독으로 쓰면 이때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땐 네, 맞아요 라는 형용사가 되는데 이때 시는 다음의 단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 읽어봅니다. 对, 对. 이 对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할 대자입니다. 대하다, 마주하다라는 뜻이죠. 기억하십니까? 모든 한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의미가 명사 아니면 동사가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이 언어의 발달 과정상 가장 먼저 필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对 역시 첫 번째 의미는 대하다, 마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즉, 对의 첫 번째 의미는 대하다, 마주하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대하다, 마주하다에서 이제 형용사의 의미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맞다라는 의미가 역시 对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맞다라는 의미는 형용사죠. 하지만 원래는 마주하다에서 온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맞다라는 것은 부합된다는 거잖아요. 즉 서로가 마주하는 거니까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맞다라는 형용사가 파생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对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대하다, 마주하다. 두 번째, 마주하니까 맞다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파생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세 번째 의미가 파생되었으니 대하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도 지니게 된 겁니다. 어때요? 중국어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면 외우기도 쉽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对, 마주하다. 두 번째, 맞다. 세 번째, 대하여니까 무엇에 대하여 향하여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是가 단독으로 쓰였을 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므로 이 是는 따라 읽어보시죠. 对, 对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문 네, 맞아요. 나는 학생입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 是我是学生是我是学生 또는 对我是学生对我是学生 어느 쪽으로 표현해도 다 맞게 되는 겁니다. 밑에 是는 对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다 라고 써놨죠.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실제 있었던 예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후지엔 복곤성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타이완. 이 타이완, 대만은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과 북한, 대만과 중국 이러한 정치 체제와도 대단히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이완, 대만도 우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징병제예요. 즉 남자라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군대를 가면 처음에는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겠죠. 바로 타이완의 한 훈련소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교관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신참, 이제 막 입소한 훈련병들은 아직 분위기도 파악을 못했으니까 얼떨결에 교관의 말을 듣고 있겠죠. 이때 교관이 한 훈련병에게 얘기합니다. 对不对?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对, 맞다. 그리고 不는 부정을 나타내니까 不对, 맞지 않다. 对不对? 맞나 안 맞나?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얼떨결에 질문을 받은 그 훈련병 이렇게 대답하죠. 对! 对! 그런데 갑자기 뺨을 한 대 맞게 된 겁니다. 이 훈련병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교관이 때렸으니까 일단은 맞고 있었죠. 이제 교관이 다시 묻습니다. 对不对? 对不对? 이에 훈련병 얼떨결에 다시 대답합니다. 对! 그런데 또 뺨을 맞았어요. 이것이
서너 차례 반복되니까 이제 훈련병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교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는 자네의 상관이다. 내가 对 맞아, 不对 안 맞아 라고 물어봤으면 자네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존칭으로 표현해야 하지 않겠나? 따라서 对가 아니라 是라고 대답해야지 라고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국어도 한국어와 유사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상대방이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경어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결과 중국 대륙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 학생들은 어김없이 是, 是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쓰는 사람 중에 윗사람이 얘기하는데 계속 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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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100% 한국인 아니면 일본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이처럼 예절에 아주 민감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물론 스승님이 이야기를 한다면 또는 상관이 얘기한다면 是라고 대답을 하지만 때로는 对, 아이 그럼요 맞죠. 对, 是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是와 对를 적절히 섞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是는 높은 사람들, 윗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다 라는 것은 알아두시되 반드시 是만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술어를 명사로 받을 땐 반드시 앞에 是를 놔줘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중국어에도 명사를 서술어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是를 안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시간, 요일, 날짜, 나이, 금액 등은 예외로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공통점 찾으셨나요? 모두 숫자라는 거죠. 이때는 是를 붙여줘야 하지만 습관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是를 써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안 써줘도 되고 써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단 습관적으로 종종 생략한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예문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섭렵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다만 발음 연습을 위해서 저와 함께 2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现在2点现在2点 지금은 2시입니다. 어때요? 2시라는 명사를 서술어로 봤지만 是가 생략됐다는 거죠. 두 번째, 今天星期五今天星期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역시 금요일이라는 명사를 서술어로 봤지만 是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明天2月15号明天2月15号 내일은 2월 15일입니다. 역시 명사를 봤지만 생략됐죠. 네 번째, 我今年21岁我今年21岁 네
나는 올해 21살이에요. 역시 명사를 서술어로 받음에도 시는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这东西8块钱这东西8块钱 이 물건은 8원입니다. 역시 8원이라는 명사가 왔지만 시는 보이지 않지요. 아울러 이 5번째 东西라는 단어는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단어는 발음이 2가지로 읽혀요. 첫 번째는 따라 읽습니다. 똥시, 똥시. 똥 일성은 동쪽을, 시 일성은 서쪽을 나타내죠. 따라서 똥시라고 발음하면 이는 동쪽과 서쪽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보다 더 빈번하게 다음과 같이 읽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 읽어봅니다. 똥시, 똥시. 이처럼 시 발음을 시, 시. 경성 처리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즉, 사물, 물건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교재처럼 这东西 이처럼 읽히는 경우는 이 물건, 이 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이 똥시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쓰는 경우가 있어요. 哎，你是什么东西？你这个东西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똥시는 물건, 사람인데 이걸 똥시는 물건인데 이제 이거를 사람한테 쓰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 중국인이 여러분들에게 너 이 물건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쁘겠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즉 똥시는 욕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려선 죄송하지만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똥시는 물건인데 사람에게 쓰는 것이니까 자식, 새끼, 놈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똥시라는 표현으로 썼다면 여러분들은 불쾌해야 합니다. 사과를 요구해야겠죠. 제가 욕을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욕을 하면 최소한 불쾌한 표정, 의사표시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중국인이 여러분들에게 你是什么东西啊? 너 뭐하는 놈이야? 你这个东西너 이 자식?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뜻을 몰라서 이런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해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 역시 제 뜻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과 역시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여러분들 먼저 복습하신 후에 스스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CD에는 없는 연습 문제의 문장 발음을 제가 녹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